그래서 아무튼 쌤이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실천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 만족감이 좀 높아질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면 하고, 시험 때 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 외에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요. 공부 마라톤이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는 시험 때나 조금 하는 거죠.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이렇게. 평소에는 페이스 지키면서 이렇게 가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내준 프린트에서 별표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좀 했는데요. 그 너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거든. 한번 확인해 줄래? 거기에 동현이는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 잘 마무리가 된 건지 한번 확인해 주자. 지금 보면은 가벼운 계산 실수 정도 외에는 아니면 아이디어가 뭐 살짝 생각이 안 났다가 나중에 이해가 간 거 느껴지고요. 중앙값 평균 개념은 잘 잡힌 것 같은데 너가 느끼기에도 그러니? 자신이 좀 있어요? 어, 여보세요? 아, 음성이 잠깐 끊겼던 것 같아. 어, 자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 필수 예제와 유제 정도 풀 때는 자신이 있어? 네. 잠시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아, 네트워크 문제가 있었구나. 여보세요? 쌤 목소리가 들리나요? 화면은 어때? 아, 그이니? 이상하다. 내가 글씨 동그라미 쓰고 있는데 움직이는 거 보이니? 어, 네트워크가 잠깐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케이. 다음 진도를 좀 진행해 볼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수 예제랑 유제 정도를 조금 넘어가는 문제들이 추가가 되거든. 이제 그것만 배우면 돼,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른 맞았던 문제들은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약간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는 시간만 좀 가질게. 수학은 달라진 건 없어. 여기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수학으로 생각하는 법, 글을 읽고 해석하는 법, 그거 위주로. 음악 성적에서 두 명을 누락하여 계산한 평균이 70점이다. 그러면 뭐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명을 누락했으니까 누락된 두 명을 x, y로 둔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나가볼게. 그렇게 하고 평균이 70점, 중앙값은 80점. 그럼 이 값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의 평균은 70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총합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보통 쌤은 이제 총합을 m이라고 많이 놓거든. m. 누락하여 계산했으니까 m이고요. 전체 학생 수 몇 사람인지 몰라요. 전체 학생 수는 이거 전부 합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t라고 부를게요. t-2 두 사람 누락했으니까 전체 학생 수 이렇게 해서 평균 낸 게 70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데 정 가운데에는 80이란 숫자가 있죠. 여기 빨간색 데이터만 가지고 80이란 숫자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락된 두 명의 성적이 각각 85와 95이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까 이런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m 더하기 80, 90? 아니 70, 80 되겠고요. t가 되겠죠. 요렇게 됐거든. 그러면 이제 계산상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진 거거든. 모두 다 상승했어요. 아까보다. 같이 상승하면은 평균이 예측이 좀 어려워. 이거는 알고 있어요. 왜 예측이 어렵다고 말을 하냐면 요 수업은 잘 봐두세요. 문제집에도 안 나오거든. 내가 2분의 4 했어. 2였죠. 그죠? 근데 2도 키우고 4도 키웠다? 얼마가 됐니? 그쵸? 아까랑 달라진 게 없죠? 자, 둘 다 상승했는데 이번엔 똑같았어요. 그때 봐봐. 이번엔 3이고 여기는 12로 키웠어요. 둘 다 숫자를 키웠어. 얼마 나오게? 4 나왔죠. 그죠? 아니 뭐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둘 다 키웠는데 어떤 때는 똑같고 어떤 때는 더 커졌어요. 둘 다 더 키워봅시다. 3으로 바꿨고 4는 5로 바꿨어요. 3분의 5는 3일은 3,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작은 숫자가 나왔지. 둘 다 키우긴 했는데 이번에는 더 작은 숫자가 됐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른다고요. 둘 다 키우면 커진다. 이렇게 딱 규칙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규칙을 세울 수가 없어. 상상 불가.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 그냥 이렇게. 틀린 건 없는데. 그래서 평균은 뭐라고 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증거 부족. 내가 조금 더 뭘 해서 증거를 찾게 되면 얘기를 더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래서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때그때 다르다. 중앙값은 변하지 않거나 커진다? 데이터가 두 개 들어왔죠. 그죠? 데이터가 두 개 들어왔는데 80보다 큰 데이터가 두 개 들어왔잖아. 그럼 생각해 볼게. 80보다 큰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2가 중앙값인데 2보다 큰 데이터 두 개를 넣었다? 그러면 중앙값이 지금 요런 이제 작은 상황에서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죠?
그쵸? 중앙값이 변해야 해요. 네, 중앙값이 변해야 합니다. 작아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알겠죠? 일단 변해야 하는데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 이런 예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값이 커집니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제 예제 하나 더 줄게요. 1, 2, 2, 2, 2가 있었어요. 이렇게. 오케이. 2를 하나 더 넣을까? 어. 아, 내가 뭐 하려는지 너가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대단한데? 2가 중앙값이었거든요. 이게 맞나? 아니구나. 미안. 요 가운데에 있는 2가 중앙값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4랑 5를 추가를 했어. 그 얘가 중앙값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그러면 여기 둘 사이에 있는 2가 중앙값 아닌가요? 이때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둘 다 괜찮은 거죠. 안 변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안 변할 수도 있구나. 이 상상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이런 상상은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능한 거라서 우리도 앞으로 경험치를 늘려갈 거야. 이번에는 틀릴 수 있는 거야. 충분히. 왜냐면 이제 우리 배운 지 며칠 안 됐거든. 경험이라면 이제 시간, 네, 시간도 좀 많이 이제 지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푼 개수도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의 생각도 좀 많이 해봤어야 하고, 네, 이게 이제 경험을 이루는 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예요. 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적인 부분,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와 함께한 시간도 좀 많아야 돼. 예, 요거 세 개만 잘 갖춰주면 무리는 없을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있는 건 별로예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공부하는데 나 많이 해봤는데 만화책 한 2시간 읽다가 한 30분 책 보면 2시간 30분 공부한 것처럼 느껴져. 네. 엄마 아빠들 주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좀 웃겨. 네. 아무튼 그래서 계산 결과에 대한 설명, 중앙값이 변하지 않거나 커질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군. 아, 이거 교과서 읽고 어떻게 알아? 이거는 책에 안 나와요. 진짜. 어. 일단 평균 얘기 하겠습니다. 아까 모른다 그랬는데 이제 증거가 좀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수를 늘어놓고 보니까 봐봐. 그 평균이 80인데 아 미안 평균이 70인데 70보다 큰 수 두 개가 왔죠. 그죠? 그러면 쏠리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평균이 좀 더? 그지? 좀 더 무거운 게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무게가 쏠려요. 그래서 요거는 증거가 이제 확실합니다. 평균이 좀 커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답은 잘 모르는데 혹시 1번과 4번인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했던 얘기들이 이 문제를 다시 봤을 때 기억이 나는 데까지 이제 공부가 진행되면 된다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앉은 자리에서 한 두어 번 새 것처럼 이렇게 다시 풀어보는 걸 좀 권장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아까 했던 생각을 다시 한번. 두 명이 누락이 됐어. 그래, 뭐 학생들이 쭉 있고 두 사람 점수가 누락이 됐어. 계산한 평균이 70점, 80점이래요. 그래. 평균은 요 사람들. 평균은 70, 중앙값은 80이랍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직. 네, 근데 이 두 사람 빼고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85점, 95점이었고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예,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아까 중앙값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80이 많아. 지금 이런 상황이야. 중앙에 80이 있죠. 이렇게 여기에 85와 90이 왔어요. 85와 95가 왔어요. 그렇다고 해도 역시 80이죠. 그래서 안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 80, 90 해서 중앙값이 90이었는데 85와 95가 왔어요. 중앙값이 85로 변했죠? 커질 수도 있는 거야. 예상해 보면 그래요. 작아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보여. 그죠? 요런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평균이 70이었는데 평균보다 큰 숫자가 두 개 이렇게 와버리면 당연히 평균은 어디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살짝 옆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언제 평균이 안 변하냐 하면 70과 똑같이 떨어진 80과 70과 똑같이 떨어진 60 이렇게 왔을 때 이런 거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위로도 10이지만 밑으로도 10이라 평균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유지되려면 이런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해 갔니? 다음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더 끄집어내서 얘기를 할게요. 요새 내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거든? 진짜로. 개인적으로.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동시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막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높일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 너무 많이 반복할 필요는 없대. 다행히도. 그래서 어저께도 막 뭘 외우는데 안 외워져가지고 막 한 10번씩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 두어 번만 해도 되는데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을 하래. 뭐 하고 뭐 10초 있다가 또 하고 이렇게 막 다다다다 외우지 말고 한 30초 있다가 하고 30초 있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효과가 좋대. 근데 조금 효과 있었어. 한 1분 공부하고 2분 놀다가 1분 공부하고 2분 놀다가 큰 성과였어. 근데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놀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신기하더라.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반복했으니까 잠깐 다른 문제 하면서 좀 쉬었다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한 번 정도 반복을 할게요. 대신 반복을 하는 건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어저께 되게 신기한 거.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 보면 공부 잘 된대. 근데 남자는 안 된대. 되게 신기하더라. 공부하기 전에 사진을 보고 공부하면 잘 된대. 근데 남자는 그게 안 된대. 어제 되게 박사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왜 그런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어. 내가 유튜브 한번 보내줘 볼게. 좀 웃겨. 기억력 여자 챔피언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메달이 막 3개, 4개씩 있더라고. 자, 세계수 ABC의 평균이 10이고요. 표준 편차는 6이다. 오케이. 평균 뭐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다. 제곱한다.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다.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다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표준 편차이고요. 3으로 나누면 6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A, 3B, 3C의 평균은 M이다. 이제 내가 이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표준 편차는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건데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다 적는 것만 해도 아마 힘들 거야. 적으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야, 이게 과연 뭐가 나올까? 막 이런 생각에 2배로 힘들다. 아차, 내가 틀린 게 하나 있네요. 표준 편차 6이면 여기 분산 구하는 거기 때문에 6의 제곱인 36 왔어야 됩니다. 여기도 표준 편차 n의 제곱이 해야 이제 분산이 와요. 어찌됐건, 네. 근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쉬워져요. 자, 봐봐. 내가 공식 하나 알려줄게요. 1, 2, 3의 평균은 얼마니? 2죠. 자, 그러면 1에다가 2 곱한 2, 여기다 2 곱한 4, 여기다 2 곱한 6이 되죠?
그럼 평균이 4죠. 내 말은 뭐냐면 2를 계속 곱하잖아. 데이터에다가. 그러면 평균도 2를 곱한 게 나와요. 4가 나오잖아요. 공식이에요. 자, 여기 데이터 ABC가 있는데 3을 곱해놨네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냐? 여기다 3 곱한 30이에요. 끝. 뭐 이렇게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곱한 만큼 평균도 같이 곱해져요. 그리고 이것도 있다. 1을 만약에 더하기를 해보자. 1, 2, 3에다가 2, 3, 4 하나씩 더했어. 그럼 평균 3이죠? 평균도 하나 딱 더한 것만큼 커져요. 어려운 점 없어요? 뭐 아니면 여기다 3이 이렇게 곱해지도록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다 3 곱하고 그러니까 즉 양변에 3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30이다 말해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이 공식이 고등학교 때까지 매우 인기 있는 많이 쓰이는 공식이랍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표준 편차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그거는 요거를 조금 전개하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공식 한번 쓰는 거고요. 참,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자, 일단 평균에 관한 공식은 이렇고요. 표준 편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네, 표준 편차는 곱해진 거만큼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6이니까 2를 곱하면 12입니다. 끝. 이렇게 구한단다. 좀 허무하죠?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근데 공식이 없을 때는 이거를 다 전개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싹 전개해서 여기다 다 펼쳐 놓고 이걸 싹 전개해서 여기다 펼쳐 놓고 계산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겠죠?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위급 상황에서는 어떤 힌트가 없을 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일단 공식으로 한번 가볍게 치고 나가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A, B, C가 있었고 평균이 M이었어요. 데이터에다가 P를 곱했고 Q를 더했습니다. P를 곱했고 Q를 더했습니다. P를 곱했고 Q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데이터에다가 뭔가를 해주면 여기다가도 P를 곱하고 Q를 더해주면 돼요. 네, 평균 공식이에요. 고등학교 책에 있는 거와 완전 똑같습니다. 중학생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균이 10이었는데 30 곱했으니까 10에다가 3을 곱한 30일 거야. 곱한 만큼 같이 곱해지고 더한 만큼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표준 편차에 관한 공식도 같이 얘기를 해줄게요. 거기다 잘 적어 놓으세요. 데이터가 A, B, C, 미안. 데이터가 원래 A, B, C인데 거기다 P 곱하고 Q 더했을 때 표준 편차가 만약에 뭐 S라고 하면 P 곱한 것만큼만 늘어나고요. Q는 무시를 해도 돼요. Q는 안 씁니다. 알겠니? 네, 표준 편차는 그래요. 분산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필기하기 어려울 때는 쌤이 준 거 그냥 인쇄해. 그래도 돼요. 편하라고 일부러 쌤이 해주는 거예요. P를 제곱한 거를 곱해주면은 분산이 나와요. 분산을 V라고 할게요. 그래서 분산이 만약에 원래 V였으면 거기다가 제곱한 걸 곱해주면 분산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6이었고요. 3이 곱해졌으니까 6에다 3을 곱한 18 이게 표준 편차고 30에서 18을 빼면 12입니다. 끝.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하게 계산 가능해. 근데 요거는 기본에서 말 못해요. 이건 좀 어려운 공식이니까 중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오면
그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틀렸어. 고민도 많이 했었을 테니까 네, 잘했어요. 여기 고르다란 말이 있는데 한번 얘기해 줄래?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한번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고르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좀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어느 거? 펴져 있다? 오케이. 잘 펴져 있다.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를 옷이나 이제 뭐 그 옷감 이런 거 있을 때 사용하거든. 잘 펴져 있구나 이렇게. 혹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한테 더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 뭐 다른 말로 좀 표현해 줄 수 있을까나? 음. 그거 좋네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고르게라는 말을 다시 쓴 거는 조금 그걸 물어봤는데 그 단어를 쓰면 모르겠지만 일단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건 수학적인 거예요. 왜냐면 차이는 수학에서 많이 따지는 거거든. 그쵸? 많다, 적다? 이거 수학적이죠. 그죠? 조금 더 이해가 갔어. 혹시 뭐 계산할 때 쓰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그럼 20, 20, 20, 20 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10, 90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니? 좋아요. 자, 여기 이제 꺼내보기라는 머릿속에서 꺼내보기라는 기술을 쓴 거예요. 기억력 챔피언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네, 그쵸. 들어있는 걸 자꾸 꺼내보고 그러다 보면 기억이 더 커진대요. 음, 잘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자꾸 더 좀 정확한 단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되게 잘 찾아갔어요, 길을. 어, 쌤 질문에 대답을 되게 잘해줬습니다. 맞아요. 차이가 별로 안 나. 다 비슷해. 뭐 이런 말도 괜찮겠죠? 다 비슷해. 예, 모두 고만고만해. 이렇게, 그지? 뭐 요런 말들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음, 됐습니다. 자, 모둠 그룹이죠, 그룹. 모둠의 학생 6명의 수행평가 점수의 평균은 8점이고 분산은 3이다. 6명 중에서 점수가 8점인 한 명이 다른 모둠으로 가버렸다. 밑에 적은 것은 잘했어요. 원래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혹시 상황에 따라서 공식을 쓸 수 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건 상황에 따른 거니까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귀찮더라도 항상 되는 기술이죠. 나는 그것만 검토할게요. 지금 혹시 공식을 쓸 수 있는 빈틈이 없나? 평균이 8점, 분산이 3. 8점인 한 명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 나머지 5명의 수행평가 표준 편차.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점. 분산 3, 6, 8에 48. 네, 정확하고요. 그쵸,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분산이 3이다. 맞고요. 점수가 8점인 사람이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러면은 A, B, C, D, E 5명의 점수는 40점. 그리고 그들을 제곱한 것은 6개가 아니라 5개로 줄었겠죠? 아하라는 말을 방금 했는데, 뭐가 왔어?
어떤 느낌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네. 점수가 8점인 학생을 찾았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 해서 이제 풀이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아닐까? 지금부터는 그냥 관찰인데요. 이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랑? 이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죠? 이거 하나 뺐잖아. 저 사람이 갔기 때문에 계산할 때 여기서 없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딴 팀으로 갔으니까 계산할 때 없어졌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8점 맞은 사람이니까 내가 F에 8 넣었겠죠? 여기 빵이잖아, 빵. 그러면 이쪽 3이라는 숫자는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참, 미안. 내가 잘못했네. 분산 구할 때 너가 1, 2, 3, 4, 5, 6, 6으로 나눴고, 6이랑 3이랑 곱해서 18이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카피해 올 때 좀 잘라가지고, 요거는 내비두고요. 일단 여기는 8, 여기는 0. 이에요. 자, 쌤이 요거 계산할 때 얼마로 나누죠? 그렇죠. 이거 5로 나누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뭘 써야 되는데, 6으로 나눴을 때 3이었어요. 근데 이건 0이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여기 빨간 게 18인 거죠. 네모칸이. 그러면 6, 3, 18. 요건 0이니까. 여기 아직도 18이에요. 빨간 게 18. 그래서 이제 5분의 18이면은 5, 3, 15, 5, 6에 30. 루트 씌우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표준 편차가 아닐까 싶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계산해서 6, 3, 18 이렇게. 네. 여기까지는 문제를 읽고 해석을 되게 잘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 4를 붙여봅시다. 6명 중에서 점수가 8점인 사람이 있어. 8점인 사람이 있어. 그럼 상황이 이렇게 돌변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딜 갔어? 그렇게 되면 A, B, C, D, E까지 해서 40점이 나올걸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여기가 사실 빵점이잖아요. 빵? 빵? 그러니까 이게 다 더한 게 18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만큼을 다 더한 게 18이라고 말은 했지만 여기까지 더한 것만 18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얘는 0이니까. 네, 저 분홍색 부분을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18입니다. 자, 근데 걔를 몇으로 나눠야 하죠? 5로 나눠야 분산을 구하는 게 되죠. 개수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생각일 경우에는 이 생각의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하고 쓰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지 계산만 연습해 가지고는 별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사실 너한테 계산이 지금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이 부분이죠.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부분 연습 좀 자주 부탁하고요. 혹시 좀 의혹이 해소됐니? 참? 네. 요거는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을 때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얘네들만 잘 관리하고 보고 또 봐도 그러면 아마 결과 나쁘지 않아요. 이건 시험에 또 잘 내는 문제들이고 난이도도 좀 있고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였더니 4개의 수가 있는데 ABCD라고 한번 해볼게요. 평균이 2이고 분산이 30이었다. 4개의 수 중 5와 3을 각각 6과 2로 잘못 봤다. 여기에 5도 있고 3도 있구나.
원래 이거라네요. 근데 잘못 본 것은 6과 2라고 합니다. 실제 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네, 요거 다 더해서 4로 나눈 것이 2였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가 2면 마이너스 2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죠? 그래서 표현을 그럼 하나는 A면 하나는 빼기 A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니? 네, 그래서 원래 수에다가 그걸 반영을 할게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이제 번개처럼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생각나지는 않은데, 일단 이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오류를 분석해서 원래 수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그러면 평균은 얼마일 것 같아요? 평균은 더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얼마? 2죠? A와 빼기 A는 사라질 거야. 역시 이제 이렇게 그 2가 두 개나 있고 1이 두 개나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가 답이다. 우리 찍을 때도 그렇게 찍잖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5번을 찍는 건 좀 말이 안 되네요. 일단 그 다음에 분산 가봅시다. 분산은 평균이 2니까 여기서 2를 빼고 여기서 2를 빼고 여기서 2를 빼고 여기서 2를 빼서 제곱을 했겠죠. A-2 빼기 A 빼기 2 6 빼기 2 2 빼기 2 이렇게요. 그래서 더해가지고 4로 나눠야 되겠죠? 네, 그것이 분산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120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오류로부터 얻은 거죠. 그럼 이제 원래대로 계산을 하자면 A-4 제곱 빼기 A 빼기 4의 제곱,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5 빼기 4의 제곱 3 빼기 4의 제곱을 해서 4로 나눴어야 하겠죠. 나누기 4는 조금 이따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제 둘을 비교하겠습니다.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윗부분을 먼저 계산을 좀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요거는 16 요거는 0 그게 120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a의 제곱 빼기 4랑 더하기 사이가 없어지니까 8, 24 96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제곱이 248, 28에 16, 48 나오죠. 괜찮았습니까? 밑에도 파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전개하면, 아니, 그냥 암산할게요. 2a의 제곱 16, 1, 1, 2, 1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a의 제곱이 이제 아까 48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4로 나눠야 된다. 4, 1은 4, 4, 28, 4, 4, 16, 4, 5, 20, 24, 29.5가 나오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문제 조금 귀찮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초록색 부분, 즉 오류로부터 계산한 거와 주황색 부분, 원래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거를 비교하면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위에서 a제곱을 얻어서 그리고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을 마무리했죠. 나머지 계산은 그냥 분산을 구하는 절차랍니다. 22번도 같은 거거든. 그냥 뭐 이제 뭐 등교 시간 그다음에 월요일 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냥 아까 푼 거랑 거의 똑같아요.
5일 동안 등교 시간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5일 등교 시간의 평균이 15, 분산이 8이었다. 5일 동안. 네. 편차라니까 편차에 대한 생각이 먼저 나야 되겠죠. 편차는 다 더하면 무조건 0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오케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편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떠올라야 하죠. 편차랑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맞아? 굿. 아니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개념 너무 좋잖아. 자신 있게 계속해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이어붙일까? 분산이 있구나. 분산.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 X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 분산은 데이터가 좀 필요한, 참. 아니구나. 미안해요.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더하기를 해가지고 그 개수로 나누어 주면 분산이 나온다. 이렇게 배웠죠. 혹시 내 얘기가 좀 자연스러운 건가 모르겠네, 너에게. 이해가 가나요? 오케이. 그래서 x제곱에 25에 9에 4에 x의 제곱을 해서 5로 나누어 주면 그게 8이 돼야 되죠. 자, 이러면 혹시 x 구할 자신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x를 그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끝. 그래서 x를 구하면 월금 등교 시간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뭐 파란색은 완전 개념 잘 사용했고 빨간색 부분도 이렇게 밑에 적은 숫자 봐서는 개념을 잘 사용했다고 느껴져요. 그럼 혹시 요게 안 됐나요? 3번이? 네, 이건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동안 푼 문제들을 쭉 살펴봤는데 저 분산의 개념이 확실히 잘 자리 잡혔어요. 그냥 이 문제를 풀 때 잠깐 이 생각이 안 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좋아요. 개념은 잘 잡혔으니까 안 까먹고 왜곡되지 않으면 오래오래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문제를 우리가 이제 푸는 동안 자연스럽게 오답 노트가 완성이 됐죠? 보세요. 보입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고생하지 말라고. 네.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극복했는지를 보고 싶으니까요. 차후에 다시 풀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맞았다. 다시 풀어도 맞았지만 그러면 이제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때 잘 하면 돼요. 그때는. 평소에 계속 하지 말고요. 자, 정기적인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기를 했을 때도 맞는지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3요소 얘기했죠. 시간 필요하다. 기억이 나려면 어느 정도 양을 좀 소화해야 된다. 적절한 양이 필요하지 너무 많은 건 안 좋아요. 물론 이제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는데 많을수록 좋다. 응? 근데 이런 말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와는 많다의 차원이 틀려요. 과거에는 많다요. 과거에는 와 우리 동네에 차가 10대나 있어 그러면 아마 대단했겠죠. 근데 지금은 너네 동네 차가 몇 대 있니? 차원이 달라요. 뭐 몇 천 대? 뭐. 근데도 별로 뭐 모르겠어. 한 이 정도면 많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예전이랑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많다 그러면 너무 많아서 질려요. 못해요. 예. 숙제도 마찬가지고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문제집이 몇 종류나 있었을까? 쌤 때? 쌤 어렸을 때? 아빠 어렸을 때? 할아버지 어렸을 때? 문제집이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손꼽아요. 풀만한 문제집이. 서점 가서 많이 있긴 했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어요.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정석? 그러니까 맨날 정석만 보죠. 예, 그거밖에 없거든. 제대로 된 게. 근데 요새는 제대로 된 게 엄청 많아요. 많이 풀면 좋아 그러면 이제 질려서 못 풀 정도야. 근데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상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쌤이 자꾸 적절한 양이라고 좀 강조를 해요. 그 다음 품질이 좋아야 되죠. 공부 품질. 집중했는가. 1시간만 해도 좋아요. 30분만 해도 좋아요. 목표를 달성했는가. 집중했는가.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그 목표가 너무 세면 또 달성이 항상 안 돼. 그러니까 적절한 목표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3요소를 잘 기억해 주고요. 다시 풀어야 됩니까? 맞았는데 네, 뭐 때문에? 시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지니까 그걸 극복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입니다. 이거는 무슨 세계적으로 인정된 무슨 이론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끼리 또 쌤이 이제 다큐나 이제 이런 거 심리학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요소 정도면 학생한테 좋겠구나 한번 추천해 보는 겁니다. 네, 무슨 법칙은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서 판매한 쿠키의 개수.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이제 X로 놓고 여기도 Y로 놓고 뭐 이런 느낌으로 주로 풀면 잘 된다라는 것만 상기해주면 좋겠어. 지금 대화 좋다니까. 이거는 제가 해서 다 기억이 나요. 패스하죠. 그러면 오케이 패스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속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요즘엔 대화를 좀 잘하네. 기술이 생겼네.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정도로 진짜 학교 문제를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는지 잠깐 볼게요. 자, 21번 주어진 성적의 중앙값, 최빈값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중앙값을 한번 구해보고 최빈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어렵지 않겠죠? 23번도 한번 해보고 나서 검사해볼게.
다 풀면 얘기해주라. 네네네. 어려웠나요? 이렇게 시험 보면 돼요. 뭐 자만할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요. 21, 23, 21번은 중앙값 74, 최빈값 74, 75. 혹시 둘 중에 하나만 썼니? 두 개 다 썼어요. 두 개 있을 땐 두 개 다 씁니다. 그게 맞고 23번에는 분산이 250, 표준 편차가 5루트 10. 또 을 거는 분산이 50, 표준 편차는 5루트 2. 병은 분산이 0, 표준 편차도 0. 그래서 값을 병 순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왔나요? 네, 뭐 요 학교에서는 이제 통계를 요 정도 수준으로 잘 내주셨어요. 그래서 분산 구하는 거 정도. 이제 말이 많은 것도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자,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어때요? 맞는 말인 것 같니? 음. 자, 평균이 클수록 3포도의 값이 작다. 어때요? 삼포도라는 것은 이제 그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고요. 두 개를 삼포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평균이랑 관련이 있던가? 그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요거는 사실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편차는 각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표준 편차는 각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맞니? 그러면 각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표준 편차가 아니라면 누굴까요? 그렇죠. 그 사람은 분산이었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뭘 씌웠다? 루트를 씌운 거죠. 어이쿠, 여기 뭐가 하나 더 있네. 자, 편차의 절대값이 작은 별량일수록 평균에 가깝다. 어떻게 생각해? 그렇다고 생각하는군요. 네, 맞았습니다. 네. 뭐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기역과 리을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죠. 이 정도 난이도라면은 점수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계속 조금씩은 괴롭혔던 문제였죠. 자, 지금 6번 풀어보고 결과 같이 얘기해 볼게.
괜찮았니? 그러면 수업 시간에 대해서 고민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요거 2개 부탁해. 오늘 수업은 정리해서 올려주고 게시판 연결해줄게.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